여기는 강남이에요. 강남에 네. 팔세가 약 17억 정도 해요. 그 한 채 값으로 토지 80평에 건물 140평인 다가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요. 땅값도 안 돼. 땅값에 지금 한 3분의 2 가격으로 오히려 내려왔어요. 그 말은 뭐? 건물값이 공짜라니까. 시세는 벌었어요. 잠실도 가깝지. 여기 수서역에 SRT, KTX 너무 좋아요. 야, 느낌이 진짜 좋아요. 와. 강남 권역에 이런 단주택이 있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게 처음 분양하고 나서 최근에 서울도 그렇고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2조를 벌었대요. 이 지역에서 2조. 2조를 벌었어요. 2조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다가구기 때문에 월세도 받고 매매 차익도 놓을 수 있는데 뭐 어떤 매매 차익? 비과세. 비과세로 매매 차익도 든다니까. 실거주하면서 강남 건물주도 할 수 있는 물건을 일단 한번 보러 왔어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물론 비싸게 나왔지만 있고 익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져 있다니까요. 거두절미하고 이런저런 얘기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 이 지역 한번 보면서 얘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일단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데 야, 느낌이 진짜 좋아요. 와. 강남 권역에 이런 단주택 있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음. 저희가 단독주택 촬영을 많이 갔는데 그때는 사실 외곽 지역이어서 맞아. 교통 불편하고 그리고 맞아. 인프라 없고 맞아. 이런 게 조금씩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교통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인프라도 좋고 해서 이런 데 건물주하면 저는 집 안 주고 제가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뭐 얘기 들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네. 뭐 위례도 가면 이런 데도 있고 아까 파주 이런 데도 있지만 거기는 우리 단주택 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땅값이 좀 잘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네. 근데 여기는 집원이 강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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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가운데 보면 저기 중정도 저렇게 돼 있고 이쪽 집도 되게 특이하게 해놨다. 이 가운데가 사이에 잘리게. 확실히 보면 단독주택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집들마다 약간 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딱 녹여내서 조금 개성들이 좀 달라요, 다. 맞아. 지금 이 집도 보면은 우드로 이렇게 돼가지고 타구지를 이렇게 우드로 해놓으셨군요. 해놓고 안에 문도 우드로 돼 있는데 일단 물건지 딱 도착했는데 저기 저 건물이에요. 아, 저기 저 가운데? 아, 근데 이쪽 섹터는 아까 조금 전에 오른쪽에 봤던 것보다 완전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긴 하다, 솔직히. 맞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약간 다가구의 느낌이고 저 오른쪽은 단독주택의 느낌이고 살짝 그러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아마 먼저 지어지고 나서 저쪽이 천천히 좀 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진짜 근데 지금 저게 토지 80평 건물이 약 140평 정도 되고 네. 가구 수는 지금 한 8가구 내지 9가구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보증금이 이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호실당 2억 5천 정도 또는 월세를 받으면 8개 호실해도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격 낙찰 받으면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물주 주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 물건 조금 더 가까이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니까 크다. 사진보다 큰데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되게 옆으로 넓고 위로 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근데 지금 보면 공부상 1층, 2층 다락이 있고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옆에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네. 지하인가 봐.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지하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단을 조금 높여서 지었나 봐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여기가 지하로 되어 있고 우편함은 1층, 2층 공용 반송. 그 층으로만 나눠놨네요. 와, 근데 너무 신기해요. 바로 도로네? 건물이 생각보다 큰데? 그죠? 생각보다 꽤 크죠? 네.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특이한 게 있어. 뭐예요? 지금 이거 보면 여기 1층 치고 높이가 높죠? 네. 그래서 아까 전세하면 2억 5천이 비싸긴 한데 약간 그 복층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1층도 그렇고 2층도 위에를 뚫어가지고 복층 형태로 쓸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8세대 정도 되니까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나름 평지잖아요. 네. 평지인데 지하를 어떻게 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단 자체를 많이 안 파고 지하를 적당히 판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지금 여기 1층 창문이 여기죠? 네. 근데 옆집은 봐봐. 1층 창문이 저기야. 아, 그러네. 층수는 여기 똑같을 때 훨씬 더 높아 보이네. 여기 위쪽으로 쭉 보면은 얘가 훨씬 더 키가 커요. 이게 그래서 불법이에요. 불법이라서 위반 건축물 벌금을 내야 돼.
그럼 이행 강제금 이런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지금 온 김에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네. 이게 건축법 79조랑 시행령 115조를 따르는 건데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은 위반 면적 곱하기 단위당 금액 곱하기 가중치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이다. 이러한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위반 건축물 계산을 할 때는 이게 면적이 없는데 증축을 한 거냐 또는 용도를 변경을 한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중치가 다 달라지긴 해요.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면적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하는 위반 면적의 그 위반 벌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복잡해요. 이렇기 때문에 시청을 통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상화 가능한지는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행 강제금도 이제 투자할 때 필요한 돈이니까 그걸 왜냐면 부과를 해야 이걸 정상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입찰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 우편함은 어떻게 깨끗해요. 1층, 2층만 있고 각 호실별로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제 생각엔 그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어쨌든 위반이다 보니까 처음에 허가받을 때? 네 신고된 건 뭐 4세대인데 우편함이 8세대 있다면 정말 딱 대놓고 위반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세곡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떤 동네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세곡동은 1단지에서부터 8단지까지 나눠져 있고 이렇게 세곡이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의해서 각 섹터별로 이거 지구 단위로 계획이 돼서 만들어진 곳 되겠어요. 그 지구 단위 계획 중에 지금 저희가 이 단독주택 용지에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용지에 있는 거고 위쪽으로는 수서역이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위례 신도시 끝자락이랑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든 파이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든 파이브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오른쪽 편으로는 탄천을 약간 끼고 있어요. 여기가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남까지는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긴 하고 수서 SRT역을 쓸 수 있고 많은 버스 편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편의성 면에서는 가든5까지 3분 거리, 현대 시티 아울렛도 5분 거리, 그리고 이마트, NC 송파점 같은 것들을 5분 이내 거리에서 다 쓸 수 있는 곳이긴 해요. 물론 여기가 이제 위치상으로는 되게 남쪽이라서 이게 강남이야 라고 하긴 하지만 강남구라는 지역면을 쓰고 있는 세곡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인 게 여러분들 이런 데가 위치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LH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처음 분양하고 나서 최근에 서울도 그렇고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2조를 벌었대요. 이 지역에서 2조. 2조를 벌었대요. 2조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편리한지를 모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정확하고 좋아요. 빠르잖아요. 좋아요, 한번 좋아요. 가보실까요?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단지가 강남인데 네네네. 그래서 혹시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다면 여기가 또 실거주 하시니까 어떤 게 좋으신지 이런 장점이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 너무 조용한데요? 집원은 강남인데 분위기가 이런 여유를 즐기기가 좋다. 생활하시기에는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 순례교. 저쪽은 이제 송파구 여기 광남구잖아요. 근데 거기만 건너면 또 가든 파이브에 맞아, 다 맞아. 있으니까 현대물이 뭐 하여튼 다 있어. 잠실도 가깝지. 여기 또 수서역에 SRT, GTX 너무 좋아요. 솔직히 불편한 거. 불편한 거요? 불편한 게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주민 인터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단점이 없다. 한적하지만 다가구를 가지면서 강남권을 누리면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좋다라고는 하십니다. 이거는 근데 입주민의 얘기인 것 같고 이 얘기만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우리 부동산 한번 가보실까요? 부동산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많이 왔다 갔을 것 같긴 한데 다가구 경매로 유찰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어떤 물건인지는 아시죠? 현재 요번에 19억대까지 떨어져가지고 되게 싸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80평 정도가 저기 반대쪽 블럭에서 35억에 있고 여기 50평대가 제일 싼 게 27억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9억대면 굉장히 저렴하긴 해서 인천들 대학력도 없어서 근데 가격이 그렇게 그래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격이 문제지. 전세는 뭐 맞출 수가 있죠. 처음이 3억에서 4억. 여기 전세를 근데 많이 찾아요. 전세는 잘 나가는 편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투룸 위반이죠. 이게 4가구만 지으라고 했는데 쪼개서 8가구 지어놔가지고 그래서 위반이구나. 아 모르셨어요? 8가구예요. 다른 가구는 다 예, 4가구 4가구에 8가구는 집 없어요. 무지막지하네. 이제 투룸이 전용이 15평에서 18평 정도 돼. 그런 것들이 상호에서 상호였죠. 진짜 집을 못같이 지어놔니까 그게 이제 그 동네의 어떤 수요에 맞게끔 해야지. 이 동네는 뭐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쪼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찾는 데가 아니거든요. 감정평가는 땅값이 35개 되긴 했거든요. 우선 지금 당장 뭐 문제가 있으면 팔면 좋은데 아니면은 전세 맞춰놓고 천천히 팔아도 그러면은 실거래됐던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20억 중후반이 맞긴 하다, 그죠? 어쨌든 임대는 맞춰준다. 애매한데 사실 어쨌든 저희가 사는 물건은 다가구 빌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역시 부동산 임장을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지역 수요에 맞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큰 평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쪼개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다 보면 위반 건축물 증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고 다시 대출을 받든 뭐 임대를 놓든 그러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싶은데 결론은 싸긴 하다. 싸긴 한데 싸도 19억이면 최저가에 받아도 대출이 나오냐고요. 제가 현금으로 이걸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위반 경중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반이 크지 않고 정상화가 곧 되겠다 싶으면 대출을 해주긴 해요.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왜냐면 감정가격에서 거의 반가격 정도로 떨어졌고 근데 우리가 예상했듯이 뭐 80% 막 90% 정상적으로 이율이 낮은 상태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지금 입찰하기 전에는 확답을 할 수는 그 누구도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위반이긴 한데 이 정도로 감정가들이 반가스로 떨어지고 강남 지구면 저는 대출은 풀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물건이 정상화됐다 쳐요. 최근에 50평형 조금 느낌 괜찮은 게 얼마에 거래됐어요? 24억, 26억에 거래됐죠. 80평이야. 그러면 아까 부동산님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20억 중후반에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19억 아니면 20억 최저가에 딱 받아. 그러면 취등세 내고 다 해도 1억, 수리해도 22, 3억밖에 안 되는데 수리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20억 후반에도 충분히 던져볼 만하잖아요.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나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즐겁고 유익하고 돈이 되는 물건 찾아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